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체육쌤 김재현입니다. 줄여서 축쌤이라고 하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축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 축구를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학생, 그리고 축구를 처음 접하는 학생 모두에게 아주 유익한 수업이 될 것입니다. 특히 축구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축구와 익숙해지면 여러분도 충분히 축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축구를 잘 아는 것입니다. 유홍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는 만큼 보인다. 아만보. 라임 괜찮았나요? 축구를 잘 아는 순간 여러분들이 축구를 더욱 의미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이론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축구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축구의 특성과 역사를 배워보겠습니다. 축쌤이 제시하는 학습 목표는 축쌤의 수업을 잘 듣고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축쌤이 제공하는 알쓸신축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들은 즐기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영역형 경쟁? 축구와 같은 형태를 영역형 경쟁 스포츠라고 합니다. 축구라는 종목의 역사를 알기 전에 축구와 같은 형태의 스포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유래는 다음과 같아요. 인간이 공을 차고 잡고 던지고 뛰는 신체 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의 욕구와 연결되어 발전해 왔죠. 이와 같이 오늘날의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두 팀이 경기장에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여 골을 넣는 스포츠를 말합니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이 서로 공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상대의 영역에 있는 목표물에 슛을 하거나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 구조 때문에 팀 간 전술의 형태는 매우 유사합니다. 팀 단위로 구성이 되어 구성원 간 협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상대 선수에 대한 배려, 정정당당한 태도 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배우는 축구를 제외하고 농구, 럭비, 필드하키, 핸드볼, 미식축구 등과 같은 종목들이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갈 테니 집중해 주세요. 현대 축구의 발원지는 영국 퍼블릭 스쿨에 있습니다. 19세기 초반 축구 경기가 유명했던 곳은 영국 남부 지역에 있는 윈체스터, 차트하우스, 이튼 스쿨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축구 규칙이 달랐고 기숙사 대항 경기를 할 때면 학교마다 다른 규칙 때문에 시합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임브리지 대학 동문들이 이튼스쿨 동문들을 끌어들여 케임브리지 룰 풋볼이라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 룰 중 많은 부분이 영국 축구의 골격으로 남아 근대 사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룰 풋볼은 다양한 축구 애호가들 사이에서 조금씩 규칙을 보완하여 조직화된 스포츠로 문화적 진화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이 일반화되진 못하였고 1863년 런던에서 여러 클럽 대표자들이 회의를 하여 FA를 결성하였고 통일된 규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국제 경기는 1872년 잉글랜드 출신과 스코틀랜드 출신 간의 경기였고 유럽과 남미로 진출한 영국의 기술자, 사업가, 선교사 등에 의해 축구는 점차 세계화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02년 최초의 국가 대항전인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전 이후 피파가 결성되었고
축구는 급속히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월드컵은 1930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왼쪽 사진을 보면 KBS에서 방영한 화랑의 한 장면입니다. 바로 축구이라는 경기를 하는 모습이죠. 밑의 사진은 신라시대에 축구를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신라시대에 축구와 유사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대 축구는 1882년 인천항에 상륙한 영국 군함 승무원들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합니다. 192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각종 장비를 갖춘 경기가 열리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진출하며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최초 진출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고요. 우리나라의 주요 업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2019년 U20 월드컵 준우승. 아시아 여러 국가 중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축구를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축구의 특성과 역사 수업은 이게 전부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종목, 그리고 내가 배우는 종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나니 축구와 조금 가까워졌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다음은 축쌤이 제공하는 알쓸신축,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축구 사전에 대해서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왼쪽 가슴에 붙어있는 엠블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엠블럼에 대해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0년대 우리나라의 유니폼을 봐주세요.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 가슴 상단에 뭐가 붙어있나요? 그렇죠. 태극기가 붙어있죠. 1998년 월드컵까진 우리나라의 엠블럼은 태극기였습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브라질,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자국의 엠블럼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치러졌죠.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부터 유니폼에 엠블럼을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사용된 엠블럼을 보시면 백호가 나옵니다. 백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반도의 대표적인 맹수가 호랑이인데 그 중에서도 영물이라 여기는 백호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공개 초기에는 고양이 아니냐는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점차 국민들에게 익숙해지면서 2002년부터 약 19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엠블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엠블럼이 변경되었죠. 형태적인 것과 시스템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어떠신가요? 아직 바뀐 백호 이미지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지만 이 또한 점차 국민들에게 익숙해지고 나면 다음 엠블럼이 나올 때까지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엠블럼도 아주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알쓸신축입니다. 첫 번째 알쓸신축은 어떠셨나요? 신선하셨나요? 여러분들 월드컵 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자세히 보셨나요? 물론 자세히 보셨겠죠. 선수의 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쵸? 하지만 이 유니폼에 다양한 패치들이 붙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 패치들이 어떤 걸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자, 이제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유니폼을 볼 때마다 이 패치들이 적힌 문구들을 보게 되고 그 문구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찾아보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패치들은 월드컵 때마다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패치는 오른쪽 어깨 상단에 붙는데 월드컵 로고가 붙게 됩니다. 두 번째 패치는 아까 설명드린 국가대표 엠블럼이 붙고요. 바로 국가대표 엠블럼 밑에는 경기를 하는 상대 국가의 국기, 그리고 우리나라 국기, 그리고 경기 장소와 일자가 적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어깨 상단에는 월드컵 공식 캠페인 문구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 월드컵 공식 캠페인 문구가 어떤 걸까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설마 영상을 멈추고 월드컵 공식 캠페인 문구를 찾으러 간 학생들은 없겠죠? 만약에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된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러시아 월드컵 로고가 그려져 있는 패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엠블럼인 백호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밑에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기와 그리고 독일의 국기가 같이 붙어 있고, 그 밑에는 카잔 그리고 27 준 2018이 적혀 있습니다. 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대 이변은 카잔의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꺾었던 역사적인 날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리빙 풋볼이라고 피파에서 정한 공식 캠페인 문구가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축구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축구에 관한 특성과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생소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업 초반에도 말했듯이 아만보,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축구를 저처럼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